네, 오늘은 인공지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탐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탐색이란 단어 많이 사용해 보셨죠? 탐색, 무엇을 탐색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도시를 탐색한다, 새로운 지역을 탐색해 간다, 뭐 이런 탐색 용어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에서도 이런 탐색이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게임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어떤 해를 찾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한 이런 탐색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이 탐색을 사용하고 그리고 탐색에 사용되는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태 공간과 탐색입니다. 이 상태 공간이란 그 개념, 그 우리 스테이트 그 상태, 그 어떤 우리가 어떤 해를 찾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그 상태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거를 탐색하는 과정. 그래서 이 탐색이란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탐색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탐색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바로 search입니다. search.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해가 있어요. 솔루션. 어떤 문제의 해가 있겠죠. 근데 그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집합으로, 이 집합을 공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공간, 하나의 스페이스로 간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공간을 이제 체계적으로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집합을 공간으로 간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해가 무엇일까라고 이런 찾는 과정, 체계적으로 찾아보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는 탐색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탐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굉장히 방대한 어떤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최적의 해일 것인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도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방대한 어떤 정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그 공간 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빨리 탐색해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에서도 이렇게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어떤 순서로 행동을 취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엔 가능한 모든 순서의 조합을 다 시도해 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 그걸 이제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탐색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탐색 문제 예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뭐 간단한 퀴즈나 게임들 이런 것들 중에도 우리가 탐색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강 건너기 문제입니다. 강 건너기 문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이건 이제 선교사 그다음에 식인종 이 강 건너기 문제라고 하는데요. 배를 두고 균일하게 이게 식인종이 선교사의 수보다 많게 되면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 강을 어떤 식으로 건너야 될 것인가라는 이 탐색 문제, 대표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 8 퍼즐 문제라고 하는데요. 8 그래서 숫자가 1부터 8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가운데를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이 솔루션을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 순서대로 퍼즐을 맞춰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 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8 말고 4로 좀 줄인 것들도 있는데요. 8 퀸 문제는 퀸이 여러분들 이 퀸의 움직임 아시죠? 대각선으로도 움직이고 직선으로도 움직이고 그래서 직선과 대각선에 위치하는
이 어떤 다른 어떤 그 말들을 잡아먹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퀸이 존재하는 이 전체 체스판에서 퀸이 놓일 수 있는 위치 이거를 이제 A 퀸즈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8 x 8짜리잖아요. 8 x 8짜리 체스에서 이 퀸이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A 퀸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틱택도 아시죠? 틱택도 서로 이거 상대방이랑 같이 이게 말을 두면서 싸우는 게임이죠. 아주 간단한 게임. 그 다음에는 순회 판매자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마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traveling salesperson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죠. 판매자 problem 문제라 해서 TSP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순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루빅스 큐브. 루빅스 큐브 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루빅스 큐브도 사실은 탐색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각 면이 다 같은 색으로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루빅스 큐브도 빠르게 맞추는 방법 혹은 이거를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맞추는 거에 대한 대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퍼즐 게임입니다. 자, 우리 강 건너기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겁니다. 늑대 양풀. 이 게임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플래시 게임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으로 좀 유사한 플래시 게임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늑대와 양, 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긴 늑대, 양, 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있겠죠. 어떤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옮길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늑대는 양을 먹고 양은 풀을 먹어버린대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감시하에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만 없으면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 양은 풀을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이거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링크를 눌렀는데 여러분 아이고, 누구나 네, 돈을 벌 수 광고를 있는 좀 방법이 봐야겠네요.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네, 항상 강조하는 스킵을 하고 자 늑대와 양과 양배추. 네, 여기서는 풀 대신에 양배추로 자 시작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적 정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방법 휴리스틱하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눌러서 해보세요. 늑대 양 양배추를 반대편 강가에 옮겨야 된다. 근데 농부가 주변에 없으면 늑대가 양이 양배추를 먹어버린다.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 이건 뭐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죠. 결국엔 여기에서 양을 먼저 태우고 왜냐하면 늑대는 양배추를 먹지 않을 거니까요. 양을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양배추를 태우고 가는데 양이 양배추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내리고 양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내리고 늑대를 태우고요. 늑대는 양배추를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양을 태우고 다시 가면 성공이겠죠.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요. 네, 시간 제한이 있었네.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빨리 해야 점수가 높겠죠. 자, 뭐 간단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풀었는데 더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식인종과 선교사 문제가 있습니다. 강 건너기 문제인데 선교사와 식인종이 이제 각각 3명씩 있어요. 여기 뭐 식인종은 식인종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는 천사로 묘사를 했네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식인종보다 많거나 같으면 문제가 없죠. 예, 선교사가 식인종보다 많으니까 선교사가 식인종을 잡아먹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없는데 식인종이 선교사보다 많아지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먹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배는 종류를 막론하고 딱 2명까지만 탈 수 있어요. 아무도 죽지 않으면서 모두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겠죠. 왜냐면 개수가 많고 뭐 조건은 간단하지만 개수가 많잖아요.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에 신경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또 광고네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네. 자, 선교사와 식인종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시작을 누르고요. 선교사와 식인종을 반대편 강가로 옮긴다. 한쪽이라도 선교사의 수가 식인종 수보다 적으면 잡아먹히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먼저는 균등해야 되니까 선교사랑 식인종을 둘 다 태우고 여기도 2대2, 1대1 이렇게 유지해야겠죠. 식인종을 내리고 일로 가야 여기 더 많으니까 잡아먹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내리고 식인종을 2명 태울게요. 그리고 식인종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2명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1대1로 맞추고 이렇게 유지하고 선교사 내리고 대신에 식인종이랑 같이 와야겠네요. 항상 균등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인종 내리고 선교사 태우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지금은 다 내리고 그냥 얘가 태우고 오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시간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이거 말고도 강 건너기 문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우연히 인터넷 찾다 보니까 뭐 콩가루 가족이라는 이런 또 플래시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또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 뗏목을 2명만 최대 2명만 탈 수 있다라는 조건은 유사한데 이때는 콩가루 집안이라서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여자를 때려요. 자기 여자 아이를 때리고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남자 아이를 때립니다. 그리고 죄수는 이제 경찰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때립니다. 죄수는 깡패. 여기 죄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생겼지만 죄수. 그리고 아이가 배에 탈 경우 어른과 동행을 해야 돼요. 아이는 항상. 근데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면은 경찰관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3명이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강을 건너야 한다. 어떻게 하면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링크가 있는데 이게 또 광고가 있나요? 광고 없네요. 자, 강 건너기 게임. 여기에 일단 여기로 다 이제 모든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건너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렇게 2개 타면은 뭐 되겠네요. 그리고 죄수는 버리고 올까요? 그리고 경찰이 그대로 뭐 태우고 가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남으면 죄수가 아이를 때리겠죠. 그죠? 결국엔 둘이 태우고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둘은 여기 있어야 되고 남자아이. 왜냐면 둘이 남자들끼만 가야지 아빠만 가면 이 엄마가 아이를 때리겠죠. 그리고 아빠는 다시 태우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 해도 남은 딸 아이 1명 때문에 아빠가 딸을 때리니까 둘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가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빠는 두고 엄마만 오고 엄마 둘이 가도 여기서 남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가더라도 이 1명은 두면 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엄마랑 딸아이가 가서 1명은 경찰 죄수가 타고 아빠가 돌아오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와서 오고 그 다음에 엄마만 가서 엄마랑 딸아이 하나씩 데려오면 되겠네요. 또 엄마가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때는 또다시 경찰 죄수가 가서 죄수는 두고 딸을 데리고 오고 다시 경찰이 가서
개수를 데리고 오고. 자,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굉장히 뭐 조건이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뭐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공간과 탐색에 대한 개념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태, 우리가 상태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유지를 하는데 이 상태는 스테이트, 바로 이제 특정 시점에 문제의 세계가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있겠죠. 어떤 세계. 게임도 그 하나의 어떤 규칙으로 된 어떤 세계라고 보고 문제에 포함된 대상들과 이들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걸 세계, 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인데요. 여기에서는 탐색 공간, search 스페이스. 그래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기 상태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상태는 그 initial state라 해서 문제가 주어진 시점의 시작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는 goal state,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상태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상태죠. 특정 시점에 문제의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게 또 어떤 상태인지 각각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초기 상태죠. 초기, 이게 지금 선교사와 식인종이 처음 있는 상태, 강을 건너기 전 상태. 목표로는 어떻게요? 둘 다 건너야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이 하나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든 조합의 모든 상태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상태 공간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상태들. 자, 근데 이 상태들에 대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그래프, 상태 공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상태 공간에서 각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링크는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노드는 지금 현재의 스테이트, 링크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는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제 경로, 패스에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상태 공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리 상태 공간 그래프를 다 만들어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색 과정에서 그래프를 생성하는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교사 식인종 문제에 대해서 이 상태 공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기 상태가 있겠죠?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가 있는데 이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로 이를 때 어떤 식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냐면, 자, 보시면은 현재 상태, 노드는 상태라고 그랬죠. 링크가 있어요. 링크는 이거에 따른 행동입니다. 행동. 지금 현재는 to C, C가 이제 식인종이죠. 그리고 M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태를 바꿨죠. 두 명의 식인종이 건너간 상태. 여기는 1M, 1C,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과 식인종 한 명이 넘어간 상태. 그 다음은 1C, 그러니까 한 명의 식인종만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 한 명의 식인종만 넘어가면 다음 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선 더 이상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 이 두 개의 상태 중에서 지금 현재 두 명의 식인종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한 명의 식인종만 다시 배를 타고 넘어온 상태로 바뀔 수 있고, 혹은 지금 한 명의 식인종과 한 명의 선교사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여기에 식인종만 버리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다 뭐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두 명의 식인종을 넘기고, 그리고 한 명의 식인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명의 누가 들어가죠? 네, 두 명의 선교사가 넘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선교사에서 한 명의 선교사 한 명의 식인종만 다시 넘어오고, 그리고 두 명의 선교사가 다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이 한 명의 식인종만 다시 건너와서 이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식인종이 다시 건너오고, 그리고 이때는 두 명의 선택이 이제 둘 다 되겠죠. 한 명의 식인종이냐 한 명의 선교사냐. 그래서 한 명의 식인종일 때 상태와 한 명이 선교사인 상태, 이 두 가지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두 명의 식인종을 넘기거나 한 명씩 넘기거나. 네. 그리고 이거는 식인종 한 명만 남고, 이건 뭐 이렇게 한 명의 식인종만 넘기거나.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각 노드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른 링크로 연결을 해서 만드는 이런 모양, 이게 바로 상태 공간 그래프입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탐색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무정보 탐색, 정보가 없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정보가 없거나 해서 모든 길을 다 찾아보는 방법을 무정보 탐색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한번 정보 없이 한번 무작위로 막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 탐색입니다. 휴리스틱 탐색은 가능성이 높은 곳만을 선별하여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